오늘 준비한 공의 거울인 1954년 청춘지에 발표한 작품인데요. 전후 안정되지 못한 생활의 단면을 날카롭게 헤집고 있는 역작입니다. 공의 거울이 바로 시작하죠. 우뚝우뚝한 양옥들이 둘러선 도심지 틈 사이에 흡사히 이빨틈에 양념처럼 끼어서 전쟁을 무사히 치른 은실의 집은 오늘따라 초라한 널판자 문이 연거푸 열렸다 닫혔다 한다. 그럴 때마다 미제 크림과 분향기를 좁은 마당에 퍼뜨리면서 빈약한 마루와 한칸 방들이 무색하리만큼 화려한 옷의 여인이 들어선다. 아이고, 모두들 열심이구만. 예편네들이 남편 밥 공짜로 얻어먹고 또 남편 몰래 돈 모아 무엇에다 쓰려누? 하며 수다부터 떨고 마루로 올라서는 여인은 무역회사 사장부인 최을순 여사다. 이 여인은 몇 달에 한 번씩 일본 출입을 했다가 돌아오는 남편 덕에 미처 한국 시장이 수입해드리지 못한 최신 유행 옷감으로 몸을 휘감고 거리에 나오는 것이 그들 부부의 공동 선전술이자 또 자랑이기도 한 것이다. 한 발 먼저 와서 앉기가 바쁘게 양담배부터 꼬남은 양요리집 박마담이 사람보다 그 옷에 반색을 하여 맞아들이며 참 그 무늬 좋다. 여보, 혼자만 입고 뻐기지 말고 몇 감도나 입읍시다. 개 오면 다 그런 일도 있어야 부랴사랴 올 맛이 있지. 고급 관리의 부인이면서 미장원 마담을 겸한 한 부인도 침을 꿀꺽 삼켜 맞장구를 친다. 참 근사한 말이요. 나도 한감 죽으려. 당장 솜씨 좋은 내 손으로 지어 입고 나서면 우리 영감이 홀딱 반할 게 아니요. 하고 달라붙는다. 최 여산 쇼윈도 위의 인형처럼 두 눈동잘 팽글팽글 굴리며 손을 벌리고 서서 그 부러워하는 얼굴들을 향해 아이고, 염려 말아요. 이건 영감이 날 주려고 트렁크 밑에 몰래 숨겨가지고 온 거라니까. 이제 일주일쯤 지나면 이보다 더 멋진 게 들어온대요. 그때 구석에 끼어 앉았던 의사부인 윤 씨는 파마도 안 할 뿐더러 화장이나 몸치장을 통 안 한다고 해서 할머니란 별명까지 붙은 만큼 퉁명스럽게 아이고, 이거 밀수품 광고 그만 좀 하시오. 장관도 하루아침에 목이 떨어져 나가는 요즘 세상에. 최 여산 언제나 호흡이 맞지 않아 믿기만 한 윤 씨 부인인지라 기가 나서 아따, 의사들은 밀수약품 더 잘 사드립디다. 우리나라에 죄 안 짓고 배불리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 줄 아시오? 다 별 수 없습니다. 이때 오종 사이렌이 요란스럽게 울려왔다. 여인들은 일단 짓거리던 화제를 중단하고 습관적으로 손목시계를 들여다본다. 그 중에서 이 집 임자 은실이 많은 주변 없는 학자님 남편을 둔 덕분에 손목시계 하나 없다. 은실은 아침까지 남편의 회중시계가 걸려있던 빈 못자리를 남의 축에 빠진 것 같은 서운한 심정으로 바라보다가 문득 흥미로운 뉴스나 전하듯이 참, 사이렌도 어디 믿을 수 있어? 어젯밤엔 글쎄 10시 사이렌을 9시 40분에 불더라니까. 라고 줄을 감고 바늘을 돌리는 여인들한테 경고를 내리자 어쩐지 금방 연거퍼서 불더라니까. 아마 사이렌 당번이 잠깐 졸았던가 대포 몇 잔 마셨던 모양이지. 박마담이 익살스럽게 그 말을 받으니 이번은 윤 씨 부인이 걸작들이야. 대한민국은 가끔 그런 버릇이 있지 않소? 난 무식꾼이라 어찌된 영문을 모르지만 개헌안은 어째서 부결이랬다 가결이랬다 하는 거요? 그렇게 궁금하거든 국회로 가서 묻구려. 참, 여긴 국회의원 사모님은 안 계시나? 하며 박마담은 방안을 한 바퀴 휘 둘러본다. 마침 사모님이 없었던 관계로 일단 잡담은 중단되었다가 오늘 갯돈 50만 원을 탈 차례인 3번의 박마담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그런데 12시가 넘도록 개주가 안 나타나니 무슨 심보야?
은실을 건너다 보며 묻는 품이 너도 2번을 타먹었으니 정신 차려라 하는 뜻으로 들린다. 은실은 공연히 면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얼굴부터 빨개진다. 그는 목을 길게 늘리어 대문께를 내다보며 인제 곧 올 거예요. 아마 손님이라도 온 게죠. 하여튼 무책임하지 뭐요. 자격 부족인데. 최 여사도 한마디 깨낀다. 그러나 누구보다 내심으로 초조한 사람은 은실이 자신이었다. 그 이유는 은실이가 탄 둘째 번 50만 원도 개주인 명의를 주었기 때문이다. 은실은 개란 것을 생전 처음으로 명의한테 끌려서 들었다. 1회분만 5만 원가량 부으면 그 다음 달엔 고스란히 남의 돈 50만 원이 일할 오부 이자로 제 혼자 새끼를 쳐서 또박또박 개돈이 갚아질 뿐더러 2만 5천 원가량 공돈이 또 수중에 떨어지면 학자님 학교 월급보다 더 급이 높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 말이 꼭 사실이냐고 거듭 다짐을 하고 또 자기 돈 50만 원을 타면 절대 신용 있는 착실한 자리에 이자까지 놓아주기를 약속한 뒤 그대로 실현하였던 것이다. 이잣돈의 신기한 새맛을 오늘 실제로 체험하는 그날이라서 은실은 개원 중에 어느 여인보다 더욱 명의가 기다려졌다. 바로 그때다. 대문을 조심스럽게 똑똑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은실은 치마폭을 휩싸안고 대돌로 굴러내려가서 대문을 열었다. 그러나 기대에 찬 얼굴을 대문 밖으로 내밀었던 은실은 웬 낯설은 남자의 시선을 받고 머쓱해서 한 발 물러섰다. 그 남잔 정중히 인사라며 이 댁에 송은실 씨라고 계십니까? 한다. 은실은 얼떨결에 그렇다는 대답을 했더니 그럼 이걸 하며 호주머니 속에서 편지 봉투를 한 개 꺼내준다. 분명히 자기 이름자가 또렷하게 석자 적혀 있다. 뒤편엔 아무 글씨도 없다. 누가 이걸? 하고 의아해하는 은실에게 김명희 씨가 서울역 앞에서 꼭 좀 전해달라기에 받았다가 집을 찾지 못해서 1시간 이상 헤맸는걸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고맙다는 치아도 없이 멀거니 얼빠진 사람처럼 쳐다만 보는 은실이의 무례함이 못마땅한 듯한 시선을 남긴 채 그 사나인 돌아서 저벅저벅 가버린다. 은실은 모든 판단력이 정지된 그런 목류병자와 같은 얼굴로 편지를 들고 들어왔다. 하회를 몰라 궁금증이 날 대로 난 여인들이 우르르 은실이 옆으로 몰켜들며 그건 무엇요? 송은실 씨라? 누구한테서 왔지? 아이 참 왜 그러고만 있어. 어디 읽어보기라도 합시다. 하더니 성미급한 박마담이 낚아채 간다. 겉봉투를 푹 찢고 편지를 펼쳐든 박마담의 얼굴은 순간 칠면조의 날개와 같이 이상 야릇한 변화를 일으킨 뒤에 숨찬 호흡으로 읽어내려간다. 개원 여러분들에게 무어라 사죄의 말씀을 드렸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초조히 기다릴 생각을 하니 가슴이 떨리도록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몇 자 적어 보냅니다. 오늘 제가 개에 참석 못하는 이유는 아이고 뭔 개소리야. 첫째, 돈이 준비 못된 탓이고 또 그 준비되지 못한 까닭은 개돈 100만 원을 집어삼킨 금광이 아직 금을 뱉어놓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나차로 산에 들어갔다가 늦어도 열흘 안엔 이번에 탈차례인 박 부인한테 은실 씨의 분과 함께 꼭 전하게 싸우니 전하 살리는 셈치고 열흘만 눈 감아 주십시오. 꼭 약속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특히 박 부인에게 미안합니다. 그만큼 은실 씨한테도 미안하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서울역에서 김명희 드림. 벌집을 건드려 놓으면 바로 이런 것일까. 사방에서 욕설이 콩 튀듯 하고 1시간 이상 공을 들여 매만져 놓은 얼굴들이 잔돌멩이가 날아와서 박살로 금이 간 유리창처럼 일그러지고 주름이 같다. 동물은 고아를 막론하고 자기한테 해가 미치는 경우에 대개 자기의 본성을 깡그리 폭로한다. 이곳 여인들도 그러하였다. 10만 원 내지 7, 8만 원 손해에
3, 40년 배우고 닦고 길러온 교양과 체면이며 인내심을 단 몇 분 몇 초 동안에 포기하고 짓밟고 침을 뱉어버리는 것이었다. 나중엔 두 번째로 남아 타먹었든가 명희한테 먹혔든가 간에 어쨌든 남의 돈을 만져보기라도 한 은실이한테로 총화살은 날아왔다. 같이 타먹었으니까 하여튼 공동 책임을 지시오. 당장 그년을 찾아내서 100만 원 고스란히 개어놓게 하는 책임은 이번한테 있는 거니까. 몽땅 개어놓지만 않아봐라. 배창자를 까뒤집어가지고 들은 바발갱이까지 후벼낼 거야. 은실은 울상이 되어서 남편 책상 옆에 웅크리고 앉아 모든 욕설을 명희 대신 흠뻑 먹었다. 그저 눈앞이 뿌옇고 귀가 멍멍할 뿐이었다. 밤새도록 떠들어 보았댔자 결국은 제 입에서 빠져나온 추한 욕설이 도로 제 귀로 굴러 들어가는 것밖에. 제일 나이 많은 윤부인의 의견대로 아이고 참, 하여튼 이 개는 그만 깨버리고 맙시다. 오늘 준비해온 계금은 물론 내놓을 것도 없이 도로 가져가고, 이번 되는 분은 내일부터라도 매일 그 여자 집에 가서 돈이 없으면 폐물이나 옷감이라도 좋으니까 받아다가 여러 개원이 손에 없도록만 하여 주시오. 만일 이 돈이 앞으로 한 달을 끌면 각각 지나간 2달까지 합해서 석 달 이자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쯤은 각오해야 해요. 도둑놈 옆에 서면 벼락을 맞는다는 속담 그대로 명희한테 떨어질 벼락을 은실이가 대신 맞은 채 귀중한 하루의 광음은 공으로 흘러갔다. 여기서 김명희란 여인의 정체를 잠깐 소개한다면 그의 그전 남편 최영길은 배짱이 크고 수완도 상당한 무역가였다. 그만큼 왕성한 호색가였던지 항상 애첩을 둘셋씩 거느리고 명희를 학대해왔다. 남보다 못지않게 자존심이 강하고 또 신경질적인 명희로서 이러한 분리된 애정 생활을 그나마 7, 8년이라도 유지해왔음은 아내의 위치라는 허울 좋은 빈자리보다 또 자식을 몇씩 낳았다는 의무감에서보다 고관 부럽지 않은 호화롭고 자유스러운 소비생활의 미련이었다. 불한 것도 니코틴이나 몰핀처럼 인이 박히면 뗄 수 없는 공통된 침체물이 혈관과 고륙 속에 배이는 것이니까. 그러나 작년 이맘때 모 국회의원과 모 고관의 음모 사건이 세상에 폭로되자 명희의 남편도 그 중요한 연루자로 체포되었고 그 통해 썩은 애정에 뿌린 저절로 문들어 떨어진 셈이다. 정부의 환도를 계기로 명희도 집이며 피아노며 그 밖에 거추장스러운 가구들을 헐값에 처분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금이 환영은 물론 아니지만 난리판에 살아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들뜬 환도 시민들이 거리로 다방으로 몰려나와 재건의 기염을 토하고 있을 무렵 명희도 그 무리 속에 한몫 섞여 다방에서 붕어처럼 물을 마시는 것으로 세월을 보냈다. 여전히 그전처럼 비단 옷을 휘감고 앉아 웃을 적마다 타고난 버릇처럼 붉은 입술에 손을 갖다 대며 헤헤거리는 유한 마담 김명희였다. 손가락 사이사이에서 찬란한 광채를 발하는 다이아 반지라든가 하얀 팔목에 백금 시계와 가슴에 옥브로치나 악어 핸드백, 이런 것으로 미루어서 그는 상당히 거액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리란 것이 다방 브로커들의 똑같은 견해였다. 그러므로 서로 경쟁을 하여서 이 여자를 물주로 삼고자 눈을 시번덕거리고 쑥덕거렸다. 사모님, 점심이나 함께 하러 가십시다. 부인, 이건 틀림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김 여사,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못 붙잡습니다. 이와 같이 사방에서 꿰는 데는 부유한 과거 생활의 집착과 자랄 대로 자란 명의의 허영이 잠잘리가 만무했다. 모당의 자칭 중요 간부이며 광산 브로커를 겸한 강모란 청년은 외모도 호남 타입인데다가 특히 말솜씨가 능숙해서 기어이 명희를 사로잡았다. 명희는 어느 날 그 강모를 따라 직접 산속까지 들어가서 그 속에서 파냈다는 광석을 보자기에 싸들고 돌아왔다. 곧 그 방면의 전문가한테 손수 들고 가서 감정을 해본 결과 상당히 유망하단 대답이었다.
그 뒤부터 공사비가 없어서 일단 중지되었던 산마을이 다시 활기를 띠어가는 반면에 소문보다 속빈 강정격인 명의의 예금 통장이 야금야금 바닥이 드러났고 손가락의 다이아 반지도 하나둘 자취를 감추었다. 당장 쏟아져 나온다던 노다진 기별도 없으나 이미 집어삼킨 돈을 생각하면 좀 더 파들어가서 끝장은 봐야만 할 형편이었다. 명희는 날마다 시커먼 바위 부스러기 같은 광석을 쌓아안고 다니며 투자할 자본주를 물색했다. 누구 한 사람 걸려들지 않았다. 친한 사람들은 여자가 다 무슨 금광이냐고 비웃기까지 했다. 그러면 그럴수록 숨이 끊어지던 자식을 살려보겠다고 허둥대는 어머니 심정처럼 기적을 바래 헤매다가 명희는 은실과 그 밖의 여인들을 개라는 미끼로 기어이 낚아내었던 것이다. 언뜻 보기엔 연기가 휘날린 것 같기도 하지만 비는 비였다. 그런 안개비가 자욱이 거리를 덮은 날 명인 텅 빈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다방 의자에 걸터앉아 시름짓은 눈으로 들창 밖을 내다본다. 은실에 초조해하는 눈길이 떠오른다. 애원하는 음성도 들려온다. 오늘 새벽에 쫓아와서 내일은 갯돈을 돌려주기로 한 날인데 어찌하면 좋으냐고 울며불며 하는 통에 내일 12시까진 틀림없이 100만 원을 해가지고 갈 테니 염려 말라고 어린애 달래듯 하여 돌려보냈다. 그러나 은행 금고도 돈이 말랐다는 이 판에 어디를 간다고 100만 원이 있을까? 그렇다고 하늘 위로 나를 수도 땅속 깊이 숨을 수도 없는 이 절박한 심정을 어찌하면 구할 수 있을까 보냐. 자기를 유지경으로 만든 강모는 숫제 당의 일이 바쁘다고 낯짝도 내놓지 않으니 어느 누굴 붙잡고 몸부림을 치느냐 말이다. 죽으면 제일 편하련만 이 어미마저 없으면 저 어린 것의 운명은. 부인? 무슨 생각에 그리 골몰하시오? 그래, 그간 재미 많이 보셨어요? 깜짝 놀라 말소리 나는 방향을 쳐다보니 그전 남편 때문에 안면이 있던 선박회사 정 사장이다. 남편이 한창 돈벌이로 날릴 때는 매일같이 찾아와서 주독이 들어 시뻘건 코를 벌름대며 명희한테도 굽신대던 자다. 참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저 바다 건너 일본이란 데 가서 한 2달 놀다가 왔습지요. 사장님이야말로 재미 많이 보셨네요. 별로 대꾸를 하고는 싶지 않았으나 자기의 초조한 기분을 남한테 엿보인 것 같아서 한마디 던졌다. 정 사장은 청치도 않는데 명희 옆자리로 얼른 와 앉으며 말소리를 낮춰서 참 저 부인은 교재가 넓으니까 잘 아실 거야.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일제 재봉틀을 한 200대 가지고 왔어요. 저 어디 저 흥정을 좀 붙여주실 때가 있으면 좀 흥정 좀 붙여주시구려. 명희는 그야말로 귀가 번쩍 뛰었다. 잘하면 서광이 비칠 것 같은 예감도 들었다. 그저 커미션만 톡톡히 내십시오. 잘 흥정을 붙여드릴 테니. 운명이란 순간에 열리기도 또 옥문같이 굳게 닫히기도 하나보다. 명희는 이제야 살아나나보다 하고 전엔 능글맞은 영감장이라고 상대도 하기 싫던 정 사장의 고이춤을 단단히 틀어쥐었다. 남대문에서 동대문으로, 종로에서 을지로로 앞장을 서 돌아다니며 흥정을 붙여주었다. 나중엔 술집까지 함께 쫓아갔다가 물러나오던 그대로 자동차에 몸을 실었다. 정 사장과 나란히 쿠션에 기대앉은 명희는 그제서야 절반가량은 성공인데 하는 가벼운 안도감에서 기분도 다소 명랑해졌다. 수백만 원의 수표가 들어있는 정 사장의 손가방이 바로 명희 옆에 있어 자꾸만 눈길이 갔다. 밤중에 딸이 끌고 들어온 사나이를 수상쩍어하는 어머니에게 명희는 귓속말로 어머니 아무거나 좋으니 술상이나 좀 보시오. 저분은 돈도 많고 인정도 많은 사장님인데 내일부터 돈은 얼마든지 대어준다니까. 인제사 내 운수가 튄 모양인가 봐요. 늙은 어머닌 매일같이 갯돈인가 무언가 때문에 그 빚장이들이 달려들면 밥도 앉아 편히 못 먹는 요즘
딸의 운수가 트인다는 말에 신이 나서 김치보식이랑 손자놈을 먹인다고 아끼던 장조림이랑 꺼내 접시에 썰어놓는다. 그동안 명희는 정 사장을 2층 자기 방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전에 남편이 오면 맞아들일 때처럼 모자를 받아 경대 위에 올려놓고 탁자 앞으로 의자를 다가놓으며 어서 이리 와 앉으세요, 사장님. 호텔 빵보다 불편은 하시겠지만 아이고 원 천만에 주인 양반도 없는 집으로 쫓아오는 내가 점잖지 못한 놈 같은데요. 대답 많은 예의 바르면서도 명희가 권하는 의자에 넙죽이 앉아 방안을 한 바퀴 휘 둘러본다. 상상 외로 가난때가 끼인 것이 어째 잘못 발을 들여놓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 사장님, 그런 신뢰의 말씀은 삼가십시오. 전 주인 될 자격이 없단 말씀입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남자가 없는 집이란 뜻이지요. 금남의 집을 사장께서 출입한 죄는 지셔야 해요. 그럼 잠깐 아래층에 갔다 오겠어요. 명희 자신은 자기가 지금 퍽 달뜬 기분이란 것도 깨닫지 못한다. 계단 밑으로 사라지는 명희의 늘어진 허리춤이며 희고 가냘픈 뒷목덜미에 정 사장은 와락 점잖지 못한 유혹을 느낀다. 그 흥분된 시선은 또 어느새 명희의 침대로 굴러와서 밤마다 여인이 베고 잤을 베개와 흰 이불을 더듬다가 순간 항구에 두고 온 술집 계집의 육체를 눈앞에 그려본다. 그때 계단이 가볍게 삐걱대더니만 두 손에 쟁반을 받쳐든 명희가 나타난다. 정 사장의 즐거운 공상은 그대로 마비 상태에 들어가서 명희의 옷이 투명체로 변해버린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명희는 술병과 안주들을 탁자 위에 늘어놓더니만 아무것도 대접할 마련도 없이 모시고 와서 죄송해요. 마침 누가 어머니 드리라고 양주 한 병을 갖다 준 게 있길래. 명희는 개 단련을 받기 시작한 뒤부터 가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도수가 늘어졌다. 어머니를 위한 술이 아니라 밤마다 명희 자신이 마시는 술이었다. 가산을 송두리째 집어삼켰고 개돈 100만 원도 다 금광에다 밀어넣었지만 받아먹는 대로 시치미를 뚝 따고 또 입을 벌리고만 있는 그 광아가리. 명희는 밤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잤다. 수면제 대신 몇 잔 마시고 골아 떨어지던 그 술을 오늘 밤은 또 돈 100만 원이 필요해서 마시는 것이었다. 그런 줄 몰랐더니 주량이 상당한걸. 자, 한 잔 드시오. 권하는 대로 잔을 받아 쫄끔쫄끔 들이켜는 명희를 건너다 보며 정 사장의 마음은 점점 흥겨워갔다. 배 회사 사장인 만큼 바닷바람과 독한 술 그리고 계집만 있으면 그는 만족하였다. 술에 이골이 튼 그의 생리는 마시면 마실수록 생기가 났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명인의 집은 오래간만에 무슨 경사난 한 집처럼 아래 위층이 웅성댔다. 명희의 큰아들놈 5살짜리는 2층 손님이 준 1,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벙글거리는가 하면 할머니는 손자놈의 지폐를 자기 주머니에 10판짜리 2장과 바꾸자고 주름진 입을 흐물거리면서 쫓아다닌다. 명희는 또 명희대로 흐트러진 머리와 잠옷바람으로 달걀 노란 자위를 소복이 깨트려 담은 그릇 옆에다가 꿀물컵을 얹어가지고 2층으로 오르내린다. 전에 남편이 오면 타서 마시던 그 꿀이 오래간만에 임자를 만난 셈이다. 정 사장은 차례차례 받아 마시고 나서 주독이 올라 불그레한 얼굴에 위엄을 갖추며 오늘은 9시에 약속이 있어서 먼저 나가봐야겠소. 명희는 야속하고 기가 막혔다. 믿고 처분만 기다리다가는 그야말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기란 생각에서 아침 식사가 다 됐는데요. 그리고 사장님. 그 다음은 말이 잘 떨어지지 않아서 입만 뻥끗거리고 있으려니까 정 사장은 알아차렸다는 듯이 손가방을 열고 수표책을 꺼내더니 자기 이름으로 수표 한 장을 떼어서 내밀며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찾았으시오. 그리고 난 일이 끝나는 대로 며칠 시골에 다녀오리다.
응당 치를 것을 치른다는 식이다. 명희가 떨리는 손으로 받아주자 그는 기차 시간이 늦은 사람처럼 총총히 밖을 향해 뛰어나간다. 그 몇 시간 뒤였다. 명희는 바쁜 걸음으로 모 은행 앞 포도를 달려가고 있다. 어제까지도 절망의 어둠으로 가득 찼던 거리가 오늘은 새 단장을 하고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어깨에 날개라도 한 쌍 돋친 기분으로 은행문을 기운차게 밀고 들어섰다. 말쑥하게 생긴 당적의 개원 앞에서 핸드백을 열고 아까 받은 수표를 내밀었다. 200만 환. 하며 받아들고 고개를 기웃거리는 은행원에게 부탁합니다. 라고 쌩끗 웃어 보이는 명희의 표정은 지극히 자신만만했다. 은행원은 한참 동안 장부를 꺼내 조사하고 나서 무슨 도장인지 탁 찍어 도로 명희 앞으로 밀어내놓았다. 명희의 헬쑥해진 얼굴을 은행원은 싸늘한 눈길로 유심히 살펴보면서 이거 벌써 석 달 전에 거래가 끊어진 무거래 수표입니다. 핏빛 잉크에 도장이 찍힌 수표를 받아들고 돌아 나오는 명희의 눈앞에서 거리는 또 한 바퀴 회전무대처럼 팽그르 돌아갔다. 아, 어둡다. 텅텅 비었다. 그 텅텅 빈 거리를 공수표로 매매된 싸늘한 다리가 걸어가고 있다.